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전월세 보장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줘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에요. 최대 4년까지 가능하겠죠. 이걸 6년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하는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임대인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한다 또는 임대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지금 이 내용은 정부 여당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라 법무부 소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정책은 원래 국토교통부와 국회 사이에서 충분한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에서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이미 비슷한 여러 안건이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안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던 사안이고,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바로 입장을 발표했죠. 이게 정말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실효성이 있느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내고 계신데, 거기에 제가 짤막한 의견을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이 정책은 한 가지 전제를 미리 깔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법이 2년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2년 후에는 아무 잘못 없이 쫓겨나게 돼 있어서 임차인들이 2년마다 억울하게 이사를 계속 다녀야 한다. 이 내용이 전제로 깔려있는 정책인데, 글쎄요. 제가 지금 18년차 공인중개사고 나름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더 살고 싶은데 아무 잘못 없이 2년마다 쫓겨나가는 임차인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주택 전월세는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이 어떤 사정 때문에 만기 전 퇴실로 나가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주변과 아무 트러블도 없고 임대료나 관리비 잘 내고 있는 임차인을 임대인이 굳이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려고 계약기간 끝나자마자 쫓아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상가가 아닌 주택에서만큼은. 업무용 부동산에서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상가는 한번 장사를 시작할 때 엄청난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이 지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권리금 5천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을 들여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몇 년 만에 강제로 나가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상가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쯤에 좀 나쁜 임대인이 재계약을 빌미로 어떤 불합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억울한 상황을 억지로 따르면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얘기가 좀 달라요. 시골에 방치되어 있었던 농가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면 엄청난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면서 이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뭔가를 빌미로 해서 당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이 불합리한 조건을 다 따라야 돼.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실제로 만기 시의 대부분은 임대료를 약간 올린 상태로 재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택에서 임대인이 만기 시에 굳이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임차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일 경우가 많아요. 월세 미납이 자주 발생한다던가 주차나 소음 문제로 다른 임차인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데, 배짱 부리고 나몰라라에서 골치가 너무 아픈 경우, 나쁜 임대인도 있지만 몰지각한 임차인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임차인은 절대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필연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고, 이렇게 양분해서 정책을 짜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저만 하는 거겠죠. 전세에서는 사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맞습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어떤 여건이 형성되면 전세값이 갑자기 치솟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다면 전세금을 많이 올려주고 살거나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값을 거의 안 올려주고 계속 사는 것이 좋겠지만, 그럼 반대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변 시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끔 올려받고 싶다. 이런 생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규제나 제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직 집이 없어서 임차를 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집을 갖고 임대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국민인데, 한쪽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한쪽을 제재하는 방법 외에 다른 원인 분석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좀 어려운 얘기네요.
그런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가시화됐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게 왜 필연적으로 따라오냐 하면 임대차 보장기간을 강제로 늘리면 그게 곧 임대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당시에 전세가가 치솟았다는 데이터도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는 반드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얘기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곧 나올 것 같은 전월세 상한제, 연이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 정책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